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8일 화요일입니다. 10번째 에피소드예요. 와, 저는 원래 스스로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거를 힘들어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2달인가요? 2달 넘게 한 주도 빼먹지 않고 팟캐스트를 꾸준히 올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한데요. 지금까지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한국에 관련된 재밌는 팟캐스트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에피소드마다 요약해서 읽을 수 있는 요약본과 그 에피소드에서 사용했던 단어들을 정리해둔 PDF 파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동영상 아래에서 또는 팟캐스트 아래에서 정보 칸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PDF 파일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지금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주로 집에서 그냥 일을 할 때가 많은데요. 가끔 기분 전환, 좀 리프레시가 필요할 때는 카페에 노트북을 가져가서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카페에서 공부를 하거나 노트북을 가져와서 개인 작업 아니면 과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특히 스타벅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는 더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것을 줄여서 카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는 카페가 진짜 많거든요. 예쁘고 아기자기한 작은 개인 카페들도 많고 아니면 아까 말했던 스타벅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들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냐면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있는 카페만 해도 25,000곳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좀 인기가 있는 거리에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50m 정도 되는 거리에 카페가 10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카페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카페가 많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카페에 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카페를 이용하는 방식도 다양한 것 같아요. 그냥 커피만 사 먹는 사람도 있고 테이크아웃, 포장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친구랑 같이 함께 와서 수다를 떨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앉아서 작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렇게 카페에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작업을 하는 카공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카공족이라고 하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카공이라는 신조어에 그러니까 줄임말에 족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만든 또 다른 신조어예요. 카공족은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 그 무리를 의미합니다. 족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족 아니면 민족을 이야기할 때 그 족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단이나 무리, 그룹을 이야기할 때 무슨 족, 땡땡족 이렇게 부르는 신조어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면은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싱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싱글족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노트북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이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딱히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묶어서 그냥 카공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한국에는 원래도 이 카공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대학생들이 주로 카페에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고등학생, 좀 더 내려와서 중학생들까지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잖아요. 집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직장인들까지 카페에 나와서 작업을 하고는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카공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원래 공부를 좀 집중해서 한다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도서관이나 독서실 같이 굉장히 조용한 곳에서 공부를 하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카페가 많이 없던 시절,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죠.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이런 카공족들을 보시면 카페에서 무슨 집중이 되기나 하겠니 하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카페는 아무래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대부분 쉬거나 아니면 얘기를 하러 오는 공간이다 보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카공족들은 왜 도서관, 독서실 아니면 집을 두고 카페에 와서 공부나 작업을 하는 걸까요? 저는 학생일 때도 그리고 지금도 집에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거를 더 좋아하는 편인데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꽤 많더라고요. 카페나 독서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 곳에서 공부를 해야지 더 공부가 잘 된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에서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부 귀찮은데 핸드폰 조금만 하다가 할까? 이러고 계속 딴짓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침대가 바로 뒤에 있으니까 공부하기 싫은데 그냥 30분만 잘까? 이렇게 계속 눕고 싶고, 이렇게 너무 편한 공간에서는 오히려 업무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게 더 힘들고 뭔가 내가 늘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게을러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카페에 나가는 게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집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잠옷을 입고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카페에 가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단 씻어야 되죠. 이거부터 굉장히 귀찮고 또 화장해야 됩니다. 옷도 차려입어야 돼요. 이런 게 저한테는 좀 너무 귀찮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약간의 준비를 하고 약간은 이렇게 긴장을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조금 신경을 쓰면서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하는 게 좀 더 집중이 잘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조용한 공간, 도서관 같이 너무 조용한 공간보다는 어느 정도 소리가 있는 곳,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화이트 노이즈. 이렇게 적절히 웅성웅성웅성웅성웅성웅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게 집중이 더 잘 되고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완전 조용한 공간, 나만 있는 공간에서 업무가 더 잘 되시나요? 아니면 조금은 사람들도 다니고 웅성웅성 이런 작은 소리들이 들리는 곳에서 더 집중이 잘 되시나요? 잠을 잘 때도 주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잘 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TV를 틀거나 ASMR 같은 영상을 틀어놔야 잠이 잘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소음은 집중력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왜 하필 카페일까? 다른 곳도 아니고 왜 하필 카페일까? 이거를 알아보다가 제가 재밌는 연구 결과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커피하우스 이펙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커피하우스 이펙트. 이 커피하우스라고 하는 거는 유럽에서 술집 대신에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카페 같은 공간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사람들이 토론을 하거나 책을 쓰거나 해서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개방된 공간에서 업무나 공부를 하면 집중도 더 잘 되고 아이디어도 더 잘 떠오르고 그런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 다들 아시죠? 그 J.K. 롤링도 카페에서 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다 써냈다고 합니다. 영화 기생충 보셨나요? 그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도 카페에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썼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다 카페에 앉아서 작업을 했구나 하면서 괜히 친해진 느낌도 들고 정말 카페에서 작업을 하면 이 사람들처럼 대단한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도서관 같은 곳들은 너무 조용해서 저는 도서관에 가면 가방 지퍼를 열 때도 드드드드드 이런 소리가 나니까 드드드 이런 소리가 나서 눈치가 보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혼잣말을 하면서 뭔가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이런 게 필요할 때는 도서관보다는 좀 더 시끄러운 공간을 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아무리 내가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에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하더라도 너무 매일매일 조용한 도서관에 있다 보면은 우울해지기도 한단 말이죠. 기분도 안 좋고. 이럴 때 한 번씩 반짝반짝한 카페에 가서 사람들도 구경하고 그러다 보면은 기분도 좀 나아지고 괜찮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카페에서 공부를 하거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보통 카페에서 공부를 하거나 작업을 한다고 하면 커피 한 잔 시키고 아니면 뭐 디저트까지 시켜놓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메뉴 하나를 시켜놓고 몇 시간까지 앉아 있어도 되는 걸까요? 1시간? 2시간?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카공족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좋은 의미보다는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 카공족 때문에 겪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카공을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이 카공족들은 굉장히 짐이 많을 거예요. 책도 챙겨야 되지, 노트북도 챙겨야 되지, 뭐 충전도 해야 되니까 충전기도 가져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큰 가방을 메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시험을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넉넉하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제일 싼 3,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하나 주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카페에 딱 들어와서 아메리카노를 하나 시켜놓고 어디에 앉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2명이 앉을 수 있는 2인 테이블이 있고 4명이 앉을 수 있는 좀 더 넓은 4인석이 있어요. 4인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나는 가방도 놔둬야 되고 노트북도 놓고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 4인석에 앉아야겠다, 좀 넓은 곳에 앉아야겠다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충전기도 꽂아야 되고 그러니까 좀 충전기가 있는 좀 좋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충전기 꽂고 노트북 켜고 와이파이 연결하고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작업을 합니다. 자, 이런 손님을 보면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가게 주인이 보기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이 3,000원을 내고 4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와이파이도 쓰고 전기까지 쓰고 있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집중도 너무 잘 되고 그래서 3시간, 4시간 계속해서 노트북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카페 주인 입장에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손해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이 정도 카공족이면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편도 아니에요. 더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특히 학생들이 이렇게 자리에 자기 물건을 놓고 밖에 나가서 밥을 먹고 오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 테이블에서 수다를 떠는 손님들한테 가서 저기 좀 너무 시끄러운데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카페 노랫소리가 너무 크다고 사장님한테 가서 카페 노랫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 카페 노래 볼륨 좀 줄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기도 해요. 근데 정말 솔직히 저도 학생 때는 카페에서 공부를 할 때 옆에서 너무 떠들거나 하면은 약간 짜증이 날 때도 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 명이 사용하는 이 공간인 카페에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맞추려고 하면은 이거는 누가 들어도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꽤나 많아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카페들은 그냥 충전하는 곳을 막아놓기도 하고 아니면 벽에 이곳은 노 스터디 존입니다. 노트북 반입 불가입니다. 이렇게 써붙여 놓기도 하고 아니면 일부러 시끄러운 노래를 틀어놓기도 한다고 해요. 이렇게 카공족들과 카페 사장님의 전쟁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가 정답인지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행동들은 분명히 잘못되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단순하게 그냥 그러면 카페에서 이제 공부하는 거 막자, 공부하는 거를 금지시키자 이렇게 하기에는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죠. 특히 한국에는 카페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카페가 너무 많은 한국에서 3,000원짜리 커피 한 잔이라도 내 카페에서 마셔주는 손님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예 금지시키고 이러는 거는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카페들은 시간 제한, 2시간만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제한을 두는 카페들도 있기는 한데 사실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너 2시간만 앉아있을 수 있어 라고 규칙을 정해주는 것 자체가 그냥 여기서 공부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 제한이 없는 카페를 찾아서 가기 때문에 이러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0원짜리 커피 한 잔도 못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카페에서 카공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나중에 한국에서 카공을 해보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카페에서 공부를 할 때는 웬만하면 대형 프랜차이즈점을 이용하자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점, 스타벅스, 다른 유명 브랜드는 투썸 플레이스, 할리스, 또 어디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파스쿠치 이런 프랜차이즈점은 일단 매장이 굉장히 넓고 자리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주인이 아니라 그냥 아르바이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기를 얼마나 쓰든 얼마나 앉아있든 그들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트북 작업 같은 게 필요하다 하면은 대형 프랜차이즈점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료 한 잔을 시키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앉아있는 거는 괜찮기 때문에 그 이상 작업을 하게 될 때는 음료나 음식을 하나씩 더 주문하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솔직히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음료 한 잔 시켜놓고 1시간, 2시간 앉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카페에서 공부를 해도 괜찮은데 그 이상 더 오래 작업을 하게 될 때는 음료나 음식을 하나씩 더 주문을 해주자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가게 사장님한테도 손해가 되지 않는 거니까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여러분 인터넷에 한국에서는 네이버죠. 네이버에
공부하기 좋은 카페, 노트북 하기 좋은 카페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카페들이 나와요. 검색을 해보고 방문을 하면은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카페들은 일부러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키워드를 넣어서 올리는 카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노트북을 하는 손님이라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니까 다른 카페들보다는 작업하기에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손님들도 주로 작업이나 공부를 하는 손님들이니까 내가 거기서 노트북을 한다고 해서 그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고, 또 당연히 노래나 이런 것들도 조용할 거고, 그런 분위기에 일부러 수다를 떨러 오는 손님들도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카페들보다는 좀 더 조용하고 공부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카공, 그리고 카공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문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네요. 오늘도 제 팟캐스트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많이 알려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매주 올라오는 제 팟캐스트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태풍이 한국을 지나간다고 해서 또 여러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는데, 여러분들 모두 안전하게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 안녕.